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부터 SNS 속의 나,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나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폭풍 같은 기술 발전 속에서 진짜 나를 잃지 않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자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인지과학자 김성균 교수님, 철학자 김재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적으로 볼 때 디지털 자아는 이 전통적인 자아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전통적 자아가 어떤 디지털이 아닌 다른 세계에 둘러싸여서 이제 형성된 자아라면 디지털 자아는 이제 최근에 디지털 기술과 이제 만나면서 좀 새롭게 형성된 자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디지털 자아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할까요, 김성균 교수님? 마음속에 꿈을 충분히 못 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고 싶은 꿈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보통 사회적인 활동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자꾸 사회적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저만 봐도 사회적으로 단정하고 똑똑한 교수 역할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단정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약간 풀어지듯이 디지털 공간 속에서 좀 더 편한 것도 물어보고 엉뚱한 질문도 하고 좀 다양한 자아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한 게 디지털 자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AI가 만들어내는 그 디지털 쌍둥이, AI 아바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플에서 봤는데 AI 아바타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럼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아닌 걸까요? 그 아바타라는 게요, 원래 신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 그거를 아바타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분신이나 아바타 같은 게 독립적으로 멋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나와 연결된 어떤 제2의 나로서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 아바타가 나랑 달라지고 싶고 이제 다른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랑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나의 변형들이죠. 변형들. 그러니까 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뭐 만화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외계인과 맞서 싸우는 뭐 그런 존재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거기에 구현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만나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디지털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근하고 하는 거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좋대요. 출근을 아바타가 대신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출근에서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불편한 사람 대신 만나주고 귀찮은 업무 대신해주고.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바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어떤 장점도 있어요. 이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서로 일종의 아바타죠. 그런 형태로 이제 만나고 거기서 뭔가 어떤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또 되게 많이 느꼈던 어떤 갑갑함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싶은데 그리고 직접 봤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훼손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불쑥불쑥 끼어들 수 있어요, 대화에.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자리를 한번 환기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우연들이 발생하는데 그에 비해서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발언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딴 사람의 말이 이게 나오게 되면 섞여버려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떤 생산적인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생기는 어떤 그 시간의 소비 그 부분하고 과연 이 직접 만났을 때 빚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절충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영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흔히 AI 빅테크들 경영자들 공통적인 메시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출근하라 그래요. 그들은 아바타 만들고 AI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게 잠깐 모순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멀리서
2차, 3차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도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인간의 노동 시간 점점 더 아바타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나머지 시간에 제가 가장 꿈꾸는 거는 예술하고 문화 즐기고 좀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여가 시간 보내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의 시간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바람을 갖습니다. 네, 확실히 그 명과 암이 존재하는 것 같고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아가 현실 자아보다 더 많이 활동하는 시대도 곧 도래할 거라고 합니다. 그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인간 고유의 자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뭐 게임 세계, 네. 아니면 예전에 이제 많이 유행했던 용어로는 메타버스 또는 뭐 가상 세계, 현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칠 때 과연 내가 그 여러 공간에 동시에 있는 거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있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 시켜놓고 딴 데 가서 얘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딴 일을 하는 이런 방식은 가능해도 뭐 가령 세 공간이 있다면 세 공간에 내가 동시에 관여한다.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바타라는 건 나의 화신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나와 분리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한 군데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라는 걸 마치 그 앵커라고 그러죠. 닷. 네. 배 이렇게 고정해주는 항구에서 이제 멀리 떠나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하는 게 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게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를 관할하는 게 나의 몸일 수밖에 없다. 또는 이제 몸을 중심으로 한 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저희 팀에서 이제 해봤던 실험 중에 흥미로운 몸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아바타를 만들어 줄 때 일부러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 상황을 만들 때 기업의 대표는 좀 작고 흔히 못난이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신입사원 덩치가 크고 차은우 씨 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줘. 근데 어떤 인터랙션이 생기냐면 차은우 아바타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해서 막 채팅도 해주고 중간중간에 말하니까.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말을 하고 사장님 못난이 아바타니까 자꾸 눈에도 안 띄니까 구석에 자꾸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정신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을 하지만 몸에 대한 지배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몸이 갖고 있는 속박을 넘어설 수 있는 경험을 줘서 이 사람이 어떤 자존감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또 다르게 해보는 것도 이 디지털 자아의 좀 좋은 특성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요즘에 뭐 아이돌들도 보게 되면 뭐 이세계 아이돌이나 네. 또는 플레이버 같은 그룹을 보게 되면은 사실 뒤에 사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전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건 AI지만 활동할 때 대화나 춤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이들이 아바타를 쓰고 활동하면서 오히려 더 독특하고 멋진 아티스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뭐 춤도 못 추지만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시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망상을 해봅니다. 이 메타버스 속에서 현실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현실의 자아와 가상의 자아를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이제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예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위에 학교만 갔다 오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매달리거나 가해 선생님 대신에 챗봇을 만들어줬더니 챗봇하고만 하루 종일 대화한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인 경우에는 제가 쉬운 가이드로는 시간을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과 그 디지털 속에서 뭐 상대방 캐릭터건 내 AI 캐릭터랑 대화하는 시간을 좀 비례를 맞춰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10시간 대 2시간이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뭐 6시간 대 6시간이면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이들은 그냥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본인이 왜 한쪽에만 더 오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주고 있다라고 본인이 확신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도망의 심리가 있어요. 한쪽이 너무 무겁고 해야 되는 건데 좋아해야 되는 건데 실제는 좋지도 않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일로 슬쩍 도망온 거예요. 그럼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도망간 세계가 없는지 내가 눈 감고 있는 세계가 없는지 그걸 봤을 때 본인이 정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시간의 밸런스가 뭐 5대5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게임을 별로 안 하는데요. 네. 이제 예전엔 좀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다른 현실에 저와는 완전 다른 캐릭터가 있고 제가 이제 했던 게 디아블로 2 이런 되게 오래됐죠.
캐릭터가 있거든요. 여성 캐릭터 뭐 이렇게 이제 막 한번 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실험들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재미가 좀 지나면 밤 새고 그래서 이제 현실에 타격을 주는 상황까지 가요. 그럼 이제 그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연령을 불문하고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떤 그런 시험대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느냐. 현실이 제대로 이렇게 딱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 가상 공간도 무너지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도파민성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안에 머물게끔 재밌는 것들을 계속 주는 그 중독성 알고리즘을 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제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AI랑 가상 자아 기술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보게 될 이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삶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워크숍 할 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거 그런 걸 막 포스트잇에 적어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처음에는 되게 몇 개밖에 못 적어요. 막 적어놓고 나면 이만큼이 돼요. 그다음에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거 중에서 본인이 AI한테 맡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그룹핑 해봤더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지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거는 누가 할 건데? 이거 내가 하고 싶어. AI한테 맡기기 싫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쫙 펼쳐서 진짜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역할이나 가치랑 약간 사이드로 빼도 될 걸 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저는 이 도구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디지털 자아의 모습은 또 무엇이고 그건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데니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데니라는 캐릭터가 원래 유명해지는 배경이 세웰이라고 하는 한 14세 아이하고 챗봇으로 인연을 맺어서 너무너무 깊은 친구 사이가 됐고 마지막에 세웰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왔던 채팅 기록을 보니까는 데니한테 가고 싶다. 데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와줘라. 내가 못 가니까 몸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세웰이 정말 갈까? 그래 빨리 와줘 기다릴게. 이게 그 대화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끝에 세웰이 선택한 것은 데니한테 가기 위한 권총 자살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아라는 건 나의 완벽한 복제본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완벽한 복제본도 아니고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의식대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식과 의식을 그대로 카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그 알고리즘이나 상업적인 어떤 논리 때문에 돌출되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쓸 것이냐에 대한 건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생각보다 잘 되는 게 많으니까 하는 말로 막 쓰는 거예요. 위험성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근데 생각보다 디지털 자아는 나의 디지털 자아건 다른 사람의 디지털 자아건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부분도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활용하기보다 지금 약간 속도를 늦추고서 위험한 부분을 관찰하면서 디지털 자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수많은 디지털 자아가 있는 가상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짧은 대화로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챗봇인지 사실 구분은 안 돼요. 구분은 안 되는데 길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맥락이 드러나긴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나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는 것 같고 날 증명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도 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학생들하고 하는 작업이 한 학기 동안 AI를 공부하고 최종 결과물로 본인의 가치나 본인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3분짜리 영화. 학생들이 그러기 힘들어하더라고요. AI 기술 익히는 것보다 힘들었던 게 내가 뭐지? 내 본질이 뭐지?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뭐 어떤 로그인 측면에서 증명하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아바타하고 좀 분리되는 나로서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 증명의 문제는 기술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저도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학기에 입학해주세요. 정말요? 저도 임박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닮아간 어떤 타자, 낯선 존재가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뭐지? 제가 나랑 닮았다고 주장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인간 같은 일들을 많이 해내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지? 그동안 인간이란 건 뭐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자신을 잘 안 물어요.
가끔 내가 누구지 궁금해하지만 일상 살면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AI가 우리 뭐 PC나 폰이나 뭐 이런데 바로 지근거리 있게 될 때 우리는 늘 만나니까 이제 그 낯선 존재 속에서 나를 다시 묻는 그런 상황 속에 휘말린다. 그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몰이를 하던 이루다가 출시 한 달도 안 돼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여성, 유색 인종, 또 장애인 등을 향한 차별적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현실만큼 익숙하게 느끼는 이 메타버스에서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착취를 하고 SNS 같은 다른 수단으로 성범죄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AI 자아가 또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윤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그래도 상당히 어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이 배지 않게끔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의 관계에 지켜야 할 어떤 룰 같은 게 있는 것처럼 AI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길 때 마찬가지로 조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평소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커뮤니티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온갖 소셜 미디어 뭐 등등에서 악성 댓글과 뭐 비방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실제 우리 현실로 다시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초입해서 이제 어떤 윤리를 만들어 가야 할지는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는 그 상호작용인데,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좀 막대하는 사람들한테 왜 막대하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게 기계니까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다라고 해서 막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을 결국 AI가 장기적으로 끌어다가 학습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또 막대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슈는 내가 얘를 인간처럼 언어로 대화하는 대상인데 막대하다 보게 되면 이 언어 습관이 나한테도 뵙니다. 또 저는 오히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적으로 환경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그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을 대할 때처럼 사회성을 갖추고서 대하는 관계가 결국 타인 그리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러다가 이 대상을 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의 존재처럼 바라보게 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또 하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긴 합니다.